여러분 오늘도 와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하트! 오늘은 레슨 블러셔 2편이에요. 지난 시간에는 블러셔의 모양, 위치, 컬러에 대해서 다뤘잖아요. 오늘은 블러셔의 제형 선택, 도구 선택, 바르는 방법, 수정하는 방법을 알려드릴 거예요. 얼른 시작할게요. 자, 먼저 블러셔 제형을 어떻게 선택해야 되는지 알려드릴게요. 블러셔는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 촉촉하고 끈끈한 제형, 그리고 파우더, 고체형이에요. 끈끈한 제형에는 크림 타입이 있고 이렇게 리퀴드 타입이 있어요. 또 립 제품도 있죠? 그리고 새로운 제형으로 젤리형도 나오거든요. 파우더형 같이 생겼는데 말랑말랑 촉촉한 그런 형태도 있어요. 저는 이걸 하나로 끈끈한 제형이라고 묶을게요. 제품마다 특장점이 다 다르긴 한데 어쨌든 간에 크게 묶을 수 있거든요. 이 제품들의 장점은 끈끈하고 촉촉하니까 발색이 높아요. 그래서 내가 원하는 만큼 블러셔를 진하게 연출할 수 있죠. 그리고 볼 부분에 촉촉함이 그대로 드러나기 때문에 글로우 베이스에 아주 잘 맞아요. 윤기가 흐르고 촉촉하게 표현할 거다. 그러한 피부 표현에는 끈끈한 제형이 잘 맞아요. 블러셔만 하면 너무 건조하다. 항상 피부가 메말라 있다. 이러한 분도 끈끈한 제형을 사용하면 되겠죠? 그리고 사진 촬영할 때 이러한 제형이 적합해요. 파우더 타입은 발색에 한계가 있어요. 물론 많이 올리면 진하게 보이긴 하겠지만 피부 표현이 엄청 두꺼워 보이고 텁텁해 보이거든요. 그리고 조명에 많이 날아가요. 그런데 크림 타입은 이 피부 자체가 착색된 느낌이기 때문에 조명을 받거나 사진 촬영을 했을 때 크게 날아가지 않아요. 이런 끈끈한 제형의 단점은 얼룩지기가 쉬워요. 확실히 바르는 건 파우더 타입이 더 편하거든요. 얼룩질 수 있고 커버가 좀 벗겨질 수 있어요. 그래서 볼 부분에 커버가 많이 필요한 피부는 조금 어렵게 느껴질 거예요. 그리고 립 제품으로 블러셔를 하려고 할 때는 글로시한 제품 빼고는 다 할 수 있어요. 립스틱, 벨벳 제형, 매트 제형. 끈적끈적하고 글로시한 그런 타입은 블러셔로 적합하지 않아요. 여기 끈적이고 베이스 다 벗겨지거든요. 그래서 보송한 립 제품으로 사용하셔야 돼요. 자, 이런 끈끈한 제형들은 퍼프로 바르기가 좋아요. 퍼프 모양이 중요한데 이렇게 각진 퍼프는 적합하지 않아요. 각진 부분에 이렇게 찍힐 수가 있어요. 그래서 각이 없는 이렇게 둥근 모양이 좋아요. 혹은 그냥 쿠션 퍼프도 좋아요. 접어서 바르면 편하거든요. 그런데 퍼프의 단점은 착색이 잘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냥 블러셔 전용 퍼프로 쓰고 있어요. 자, 그리고 퍼프 말고 컨실러 브러쉬로 바르는 방법도 있어요. 브러쉬는 착색이 안 돼서 너무 좋고요. 처음에 사용할 때는 퍼프보다 어렵게 느껴질 수 있어요. 근데 익숙해지면 더 그라데이션 표현이 고급스럽게 되고 베이스가 퍼프보다 덜 벗겨져서 더 깔끔한 피부 표현이 돼요. 이쪽은 퍼프, 이쪽은 브러쉬로 발라볼게요. 자, 먼저 지금 피부 상태는 파운데이션, 컨실러 다 바르고 파우더를 하지 않았어요. 항상 이런 끈끈한 제형 바를 때는 파우더 전에 하셔야 돼요. 파우더 하고 바르면 뭉치고 얼룩지고 난리 나요. 오늘 제가 사용할 블러셔는 이 립 제품이에요. 색조합할 필요 없고 가장 편하잖아요. 블러셔 제품 다 찾아봤는데 이 컬러에 어울리는 제품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립 제품 사용할게요. 자, 먼저 제품을 손바닥에 덜 거예요. 넓게 펴주세요. 자, 이제 퍼프에 묻힐 건데 이 가장자리에는 묻히지 않는 게 중요해요. 여기까지 묻으면 이 모양 그대로 블러셔가 찍혀요. 묻힐 때 한 번에 다 묻히면 여기서 뭉쳐버려요. 조금씩 먹여준다는 느낌으로 톡톡톡톡 두드리면서 묻힐게요. 블러셔 모양과 위치는 지난 시간에 배워서 다들 아시죠? 저는 역광대가 있고 얼굴이 넓으니까 안쪽, 그리고 얼굴이 짧으니까 밑부분. 커버가 매끈하게 되어 있는 상태에서 최대한 안 벗겨지게 하려면 힘을 빼야 돼요. 항상 제가 힘 빼라고 말을 해서 이제는 지겹게 들릴 수도 있어요. 하지만 어쩔 수 없어요. 정말 중요하거든요. 힘을 주면서 눌러버리면 당연히 이 커버가 벗겨지겠죠? 닿을 듯 말 듯 살살 해야 이 커버가 보존될 거예요. 그런데 힘을 완전히 빼기 때문에 너무 안 칠해질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생각보다 많이 묻혀야 돼요. 많이 묻혔기 때문에 살살 두드려도 칠해질 거예요. 블러셔가 보통 이만큼 칠해지잖아요. 보통 오해하는 게 블러셔를 처음부터 이 모양 전체로 다 칠하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면 경계가 지고 어색한 거예요. 내가 생각하는 범위보다 훨씬 작게 시작해야 돼요. 아주 좁은 면적으로 시작해서 넓은 면적으로 퍼져나가야 돼요. 그래야 그라데이션이 되면서 물들인 것처럼 표현이 돼요. 처음에 중심부, 포인트를 먼저 두드리다가 원을 그린다 생각하면서 내가 원하는 모양대로 퍼뜨려 나가는 거죠. 힘 빼고 좁은 면적부터 바르다가 점점 움직이면서 넓게 퍼뜨리기. 힘을 많이 주면 피부가 약간 흔들리잖아요. 피부가 전혀 흔들리지 않죠? 이만큼 힘을 뺀다는 거예요.
계속 두드리는데 안 칠해진 것 같아. 그러면 나도 모르게 힘이 세져요. 눌러서 세게 칠하려고 하거든요. 퍼프에 조금만 더 묻혀서 다시 더 빠르게. 살살살살. 자, 이렇게 블러셔를 하고 경계진 것 같다. 컨실러 브러쉬로 두드려주세요. 큰 퍼프나 큰 브러쉬로는 경계 피기가 힘들어요. 이렇게 두드리면 블러셔까지 지워져 버려요. 그래서 이렇게 작은 브러쉬나 쿠션 퍼프를 완전히 접어서 이렇게 두드려주는 게 좋아요. 블러셔가 제대로 칠해진 건지 잘 모르겠다. 이럴 때 절대 가까이서만 보면 안 돼요. 모양이 제대로 잡혔고 농도가 적당한지 볼 때는 항상 큰 거울로 멀리서 봐야 돼요. 가까이에서는 농도 체크가 제대로 안 돼요. 그래서 집에서 작은 걸로만 화장하다가 밖에 나가서 보면 이상한 거예요. 자, 블러셔는 제대로 칠해졌는데 이렇게 국소 부위에 커버가 살짝 지워졌어요. 아무리 잘 발라도 이 정도는 지워질 수 있어요. 크림 컨실러를 세필 브러쉬에 묻혀서 최대한 양을 덜어주세요. 지워진 부분만 눌러서 커버할게요. 너무 많은 양으로 커버하면 컨실러 점이 생겨버려요. 엄청 어색하거든요. 그래서 양이 많지 않은 게 정말 중요하고요. 또 큰 브러쉬로 수정하면 브러쉬만큼 블러셔가 지워지는 거예요. 수정은 꼭 세필 브러쉬로만 해야 돼요. 자, 커버 수정하니까 엄청 깔끔해졌는데 블러셔는 그대로 살아있어요. 자, 이런 크림 타입도 똑같이 하면 되는데 퍼프에 묻힐 때 가득 묻혀주시고 이 퍼프에서 얼룩지거나 뭉친 게 없도록 이렇게 고르게 펴야 돼요. 이 상태에서 똑같이 발라주시면 돼요. 중요한 것은 퍼프에 생각보다 많이 묻혀야 된다. 엄청 살살 바르기 때문에 조금만 묻어있으면 안 칠해져요. 저는 이렇게 젤리형의 블러셔도 퍼프로 바르는 게 제일 편하더라고요. 똑같이 많이 묻히고 양 조절 조금 한 다음에 바르시면 돼요. 스틱이나 립스틱 타입으로 한다면 손바닥에 먼저 넓게 칠해주세요. 퍼프에 두드려서 묻히면 됩니다. 자, 이번엔 브러쉬로 발라볼게요. 손바닥에 넓게 묻히고 크림 타입이라면 앞뒷면에 가득가득 묻히고 이렇게 한번 대충 묻혀서 바르는 게 아니라 계속 움직이면서 밑으로 쓸어주면서 꼼꼼하게 묻혀야 돼요. 아까 퍼프에도 고르게 묻혔죠? 브러쉬도 고르게 묻히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야 블러셔가 얼룩지지 않아요. 똑같이 내가 원하는 포인트를 먼저 잡고 점점 두드리면서 넓게 퍼뜨리는 거예요. 톡톡톡톡 두드리면서 점점 넓혀주세요, 범위를. 아마 브러쉬로 하면 별자국이 생기거나 얼룩지게 느껴질 수도 있어요. 브러쉬 관리가 잘 안 돼 있으면 더 얼룩지고 결자국이 심하게 되거든요. 브러쉬가 갈라지지 않도록 물티슈, 소독티슈로 잘 닦아주시는 게 중요합니다. 갈라지지 않은 상태 좋은 브러쉬로 살살 두드리면서 바르면 퍼프보다 커버가 덜 벗겨져요. 퍼프는 피부의 유분을 좀 걷어내기도 하고 커버를 더 잘 벗겨내거든요. 그런데 브러쉬는 걷어내는 건 없어요. 깔끔하게 표현이 돼요. 조금 벗겨졌죠? 자, 이렇게 블러셔가 예쁘게 잘 됐죠? 확실히 끈끈한 제형은 이렇게 발색력이 좋아요. 그리고 같은 제품이니까 색조합도 너무 좋죠? 이렇게 제품을 직접 피부에 찍어서 펴바르지 않는 이유는 커버를 지키려고 그러는 거예요. 물리적으로 자극을 주면 어떻게 해도 커버는 벗겨질 수밖에 없어요. 손바닥에 덜고 살살 얹어줘서 커버가 최대한 유지되도록 한 거예요. 자, 이번엔 파우더 타입 블러셔에 대해 설명해 드릴게요. 가루 타입이기 때문에 바르기가 쉬워요. 그래서 간단하고 빠르게 하고 싶다. 그러면 파우더형이 좋겠죠? 단점은 블러셔 자체 컬러가 너무 밝으면 컬러가 잘 안 보여요. 나는 칠한다고 칠했는데 아무리 얹어도 컬러가 잘 안 보이는 거죠. 그리고 어두운 컬러로 진하게 발랐다 해도 조명을 받으면 쉽게 날아갈 수 있어요. 끈끈한 제형이 피부에 붙어있는 게 아니라 피부 위에 가루들이 입혀진 상태이기 때문에 사진 촬영, 조명을 많이 받았을 때는 잘 안 보이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경우가 아닌 일상에서 쓰기 좋고요. 파우더니까 매트한 피부 표현에 어울려요. 글로시하게 했는데 이런 파우더 타입의 블러셔를 바르면 여기만 뽀송뽀송해져서 나머지는 기름져 보이고 굉장히 안 어울리겠죠? 그래서 보송보송한 피부 표현일 때 이런 블러셔를 쓰는 게 좋고요. 볼 부분에 커버가 많이 필요한 분이 이런 타입을 쓰는 게 편할 거예요. 이런 파우더 타입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피부 위에 입혀지는 거기 때문에 커버를 덜 벗겨내요. 그래서 나는 볼 부분 커버가 중요하다. 이런 분은 파우더 타입이 잘 맞을 거예요. 자, 파우더 타입은 브러쉬로 바르셔야 돼요. 브러쉬 크기는 딱 이 정도가 좋아요. 가끔 브러쉬 브랜드에서 이렇게 큰 크기의 브러쉬가 나와요. 이렇게 큰 크기로 블러셔를 하게 되면 너무 광범위해져요. 그리고 아까 제가 블러셔를 바를 때 포인트를 먼저 찍은 다음에 점점 범위를 넓혀간다 그랬잖아요. 이렇게 큰 브러쉬로 하면 이 크기 그대로 포인트 되는 거예요. 너무 커요. 그래서 생각보다 브러쉬 크기가 작은 게 편할 거예요.
거예요. 자, 파우더 블러셔 바르기 전 피부 상태는 두 가지로 나뉘는데요. 나는 커버를 많이 한 피부다. 그러면 파우더 후에 하시고요. 깨끗한 편이다. 그러면 파우더 전에 하시는 게 좋아요. 파우더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살짝 끈끈한 상태잖아요. 혹시 레슨 스킨케어 편 기억나시나요? 스킨케어로 피부를 끈끈하게 만든 다음에 파운데이션을 발라서 파운데이션이 딱 붙어버리게 하는 거잖아요. 지금은 파운데이션으로 딱 풀 효과가 되어 있는 피부 상태예요. 풀칠을 한 다음에 파우더 가루를 딱 붙여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지속력이 엄청 길어져요. 끈끈한 피부 위에 파우더 가루가 딱 붙어버리니까 이 상태로 오래 가는 거죠. 끈끈하지 않고 보송보송한 상태에서 파우더 블러셔를 입혀버리면 딱 달라붙어 있지 않겠죠? 그래서 블러셔가 시간 지나면 사라지는 거예요. 이 블러셔 자체도 파우더기 때문에 파우더를 한 다음 블러셔를 하면 파우더를 이중으로 한 게 돼요. 그래서 피부 표현이 너무 두꺼워져요. 피부도 답답하고요. 그리고 파우더가 되어 있는 상태면 발색도 잘 안 올라와요. 약간은 끈끈해야 발색이 확 올라가거든요. 자, 그런데 커버가 많이 필요한 분은 파우더를 먼저 하고 블러셔를 하라고 했잖아요. 그것도 전체 다 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스킨톤의 파우더를 작은 브러쉬 묻혀서 진한 잡티들만 톡톡 두드려서 파우더 처리를 해주세요. 전체 다 하는 게 아니라 스팟들만, 블러셔를 하면 다 벗겨질 것 같은 스팟들만 살짝 파우더를 해주세요. 제가 바를 블러셔는 이 두 가지예요. 이 립 컬러와 색상이 딱 맞아야 되는데 갖고 있는 블러셔 중에 이런 컬러가 없더라고요. 이럴 때는 두 가지를 섞으면 돼요. 먼저 내가 바를 립 컬러를 칠해보세요. 그 다음에 가장 비슷해 보이는 블러셔를 찾아보시고 이렇게 칠해보세요. 너무 감이 안 오면 립 제품을 퍼뜨리세요. 연하게 만드는 거죠. 블러셔는 원체 발색이 약하기 때문에 두 가지 컬러가 똑같을 필요는 없어요. 어느 정도 비슷하기만 하면 돼요. 이 제품은 핑크 레드 느낌인데 이 블러셔는 너무 흰기가 돌고 핑크만 있어요. 그래서 레드 느낌을 주려고 코랄색을 추가할 거예요. 코랄이 섞이니까 핑크가 약간 죽어서 느낌이 조금 비슷해졌어요. 그래서 저는 이 두 가지를 섞는 거예요. 브러쉬에 묻히는 것부터가 정말 중요하거든요. 이렇게 세워서 바르는 게 아니라 눕혀서 바르는 거예요. 막 묻히는 게 아니라 돌려주세요. 뒤집어서 돌려주세요. 이렇게 많이 묻혀주세요. 티슈에 누르면서 양 조절해주세요. 이렇게 눌러주면서 양을 덜어내면 브러쉬 속으로 가루들이 들어가요. 그러면서 뭉치지 않고 고르게 펴져요. 불필요한 양이 사라지고 브러쉬 속으로 가루가 아주 잘 들어갔어요. 커버가 벗겨지지 않기 위해서 살살 발라야 되는데 약하게 바르면 칠해지지 않으니까 애초에 도구에 굉장히 많이 묻혀야 돼요. 근데 그냥 묻히기만 하고 바로 바르면 얼룩져 있는 브러쉬가 그대로 닿으니까 블러셔가 얼룩지게 돼요. 그래서 브러쉬에 얼룩지게 묻어있으면 안 돼요. 꼭 티슈에 양 조절을 하고 고르게 분포한 다음에 잘 묻어있는 상태에서 살살 발라야 얼룩지지 않고 잘 펴발라집니다. 자, 바르는 방법은 똑같아요. 내가 원하는 포인트 먼저 잡고 점점 두드리면서 퍼뜨려서 그 범위를 넓혀주는 거예요. 포인트 먼저 찍고 돌리면서 넓혀주기. 제 피부가 흔들리지 않죠? 이 정도로 힘을 빼서 살살 안 칠해지는 것 같다. 뒤집으세요. 뒤집어서 똑같이 범위 넓히면서 살살 농도가 적당한가 확인할 때 멀리서 보기. 확실히 파우더여서 커버가 덜 벗겨져요. 커버가 완전히 그대로 있어요. 하나도 망가지지 않았거든요. 자, 다시 묻히지 않고 남아있는 양으로만 턱 끝, 코끝, 이마 끝 살짝 칠할게요. 혈색을 볼에만 주지 않고 얼굴의 끝부분들에도 줘서 얼굴 전체에서 자연스럽게 혈색이 나오도록 하는 방법이에요. 자, 블러셔의 지속력 높이는 방법. 첫 번째, 파우더 하지 않고 블러셔 하기. 두 번째는 끈끈한 제형. 크림 리퀴드 타입 먼저 바르고 이 위에 파우더 블러셔를 얹는 거예요. 자, 이제 블러셔 수정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그런데 제가 블러셔 지속력 높이는 방법들을 알려드렸잖아요. 사실 그 방법대로 하면 수정을 굳이 하지 않아도 블러셔가 오래 지속될 거예요. 그래도 수정이 필요할 때가 있잖아요. 그럴 때는 립 제품에 매트 타입을 덧바르면 돼요. 이런 파우더 블러셔를 가지고 다니면서 덧바르면 이 가루들이 계속 뭉쳐지기 때문에 피부 표현이 굉장히 두껍고 나중에는 갈라질 수도 있어요. 그런데 나는 워낙 지성이고 시간이 지나면 유분기 때문에 파운데이션이 다 없어져서 쿠션을 덧바른다. 그럴 때 파우더 블러셔 하셔도 돼요. 그런데 그렇게 유분이 많이 나오는 피부가 아니라면 저는 파우더 타입보다는 립스틱이나 립 벨벳 틴트 이렇게 보송한 제형의 립 제품 바르는 걸 추천해드려요. 촉촉한 글로시 제품이나 크리미한 블러셔 제품은 부드럽고 촉촉해서 덧발랐을 때 뭉칠 수 있어요. 그리고 커버가 지워질 수도 있거든요.
자, 수정할 때 쿠션 퍼프로 하시면 되는데 보통 피부 바를 때 이 윗부분만 쓰거든요. 아랫부분은 비어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돌려주세요. 이렇게 묻히면 되죠? 그리고 이렇게 덧바르면 돼요. 이렇게 오늘 영상까지 보시면 여러분 블러셔 마스터하는 거예요. 블러셔 한 다음에 이제 어떤 걸 하면 될까요? 바로 쉐딩, 하이라이터가 있죠. 블러셔에 이어서 얼굴형을 어떻게 더 보완할 수 있는지, 그리고 나의 이목구비를 어떻게 하면 더 입체감 높일 수 있는지 이 방법들을 다뤄볼게요. 오늘도 제 영상 봐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여러분. 그럼 우리는 다음 주에 또 뵐게요. 감사합니다, 여러분. 안녕.